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시장 상황 빠르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 이틀 동안 나스닥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뭐 하락을 항상 이렇게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끝에 가서 모멘텀을 얻어서 상승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이런 식의 V자락이 한 3일 전, 그쵸? 3일 전 시장까지만 해도 실현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다행히 연이틀 동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러한 하방 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고 이제 의문이 많이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대응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이 저항선이 깨지는가 여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전환을 한다면 진입을 해도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상승 전환을 할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가 D값 자체가 상방을 향한다거나 MACD가 뭐 시그널선을 돌파한다거나 뭐 이러한 기본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라도 어쨌든 이평선이 상방을 향하는 뭐 이러한 모습 같은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또 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진폭 자체가 상당히 좁아요. 그렇죠? 진폭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 좁은 진폭에서 사실 지수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의 흐름을 분석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TQQQ나 뭐 아니면 지수에 베팅하는 주요 ETN, ETF들이 오를지 말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잃을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즉, 이 안에서 뛰어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 행보하는 와중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것이 아니라면 저같이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동안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개별주를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전략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는 건지는 이제 개별의 영역인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그러한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뚫고 내려갈 것 같던 시장이 결국 이렇게 지지를 받아냈다. 상당히 다행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지 구간이고 다음 주 새해에 들어서도 이러한 지지 구간이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그 사이 동안에 개별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봐주시고 만약에 하방 지지가 다시 나온다면 이렇게 또 이런 식의 단기적인 이러한 박스권 행보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11,000선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하루하루 4848 사고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봤자 사실은 이 안에서도 이득을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듯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다만 어떠한 개별주들 내가 관심이 있고 상승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전저점 라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단기적인 붕괴가 나온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8,000선까지는 거의 열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뭐 숏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추세가 어쨌든 마무리가 돼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뒤늦은 배팅으로 조금 피해를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숏을 친다고 했다면 전체적으로 요때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수렴선 자체가 이때부터 개파락으로 뚫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숏을 치실 거라면 이쯤에 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굳이 여기서 숏을 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숏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전략 수정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SOXX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정도 하방으로 막아냈다는 얘기는 지금 나스닥이나 아니면 QQQ보다는 하방에서 지지하는 라인 자체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기술주 섹터 중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보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전저라인의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지지가 무너지면 빠르게 손절을 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나스닥과는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저 라인까지만 떨어져도 또다시 한 45% 반토막이 나는 수준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서 SOXX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자체를 상단 부분에서 잡아가는 뭐 330 정도, 330달러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손절 라인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뭐 채권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어느 정도 K값은 이미 상방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유지가 되느냐, 결국 다시 맞물려 내려오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택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방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듯이 최하단부 혹은 최상단부,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에 있어서 민감도가 낮으신 분들, 손해에 있어서 민감도가 낮으신 분들은 뭐 마지노선을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세우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전저라인이라던가 고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좁게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은 나온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이어갈지는 사실은 시장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하방 조정이 좀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한 3일 동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채권 가격이 빠진다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정배열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은 시장 자체는 양전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속단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속단을 해봤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잔인한 흐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산타 랠리를 외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저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뭐 사탄 랠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식의 예측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랠리는 올 리가 없다. 지금 시장 자체는 혼조세가 가득하기 때문에 랠리가 아니라 어쨌든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지표상으로도 실업률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물가를 목표치까지 내리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튀어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튼튼하다. 즉 이전에 서브프라임 때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니라 저 경제 구조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면서도 물가가 튀는 것이 문제,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기 시작한 블록화, 뭐 중국 이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고, 자, 물가가 상승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에는 사실 국내적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이란 것을 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택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시스템의 붕괴 문제와는 무관하게 거시경제를 조정하는 중앙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택할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견조한 시장 하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다시 주가, 왜냐?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미국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망설임들이 지금 시장에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반영을 이유로 튀어 올라가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그렇게 되면 잡힐 것 같지도 않고, 금리가 낮아졌다고 주식시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또다시 인플레라던가 자산가치 상승이라던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를 모르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특정 이슈라던가 의견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하단 마지노선이라던가 상단 추세선이라던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주가의 운용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